성장 동력 찾는 게임 섹터, 하반기 우려감 지울 수 있을까? 네, 게임 섹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제가 정말 오랜만에 게임주들이 좀 반등을 하고 조명을 받았던 것 같고, 그동안 정말 시장에서 게임 종목들이 참 지지부진하게 못 갔어요. 이유가 뭘까요, 연구원님? 아무래도 인터넷 게임주, 특히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좀 빠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조적인 문제점이라고 하면 지난 10년 동안 게임 산업, 국내 게임 산업을 지탱해온 게 모바일 게임 시장이었는데, 이 모바일 게임 시장이 2020년을 고점으로 이제 좀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유저 수도 감소하고 이제 결제액도 감소하면서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에 이제 비중들이 많은 게임주들이 좀 주가가 많이 좀 빠졌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모바일 쪽만 좀 부진하고 PC나 콘솔 뭐 이쪽은 괜찮은 건가요? 네, 아무래도 국내에서 수익 내는 부분들이 PC나 콘솔은 되게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 PC 같은 경우에도 사실 외국 뭐 이렇게 대형 게임들 뭐 리그 오브 레전드라든지 일부 게임들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약점을 보였던 것 같고, 특히 콘솔 같은 경우도 국내 같은 경우에는 한 자릿수밖에 비중을 안 차지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국내 게임사들에게도 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진 않았습니다. 네, 그랬군요. 모바일 시장이 이렇게 좀 부진을 했던 것은 뭐 따로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몇 가지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가장 큰 이유는 좀 트렌드가 좀 고착화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모바일 게임 시장을 보면 지금도 1등부터 뭐 게임 순위를 보면 대부분 MMORPG 장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MMORPG 일변도다 보니까 유저들 입장에서는 좀 이제 소위 말해서 질리는 거죠, 게임이. 그렇군요. 그러니까 신규 유저에 대한 유입도 좀 적은 상태고, 또 최근 들어서는 게임 유저들이 예전만큼 모바일 게임의 재미를 또 못 찾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래량이라든지 거래액이 좀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결국에는 모바일 게임의 시장 비중이 큰데 이쪽의 부진이 좀 장기화되면서 전반적으로 게임 종목들이 주가가 많이 못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럼 사실 실적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 게임주들 2분기 실적 전망을 좀 먼저 볼게요. 큰 게임사들이 많은데 NC소프트부터 봐주실까요?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3, 4월 달에 국내 모바일 게임 내에서 신작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예를 들면 카카오 게임즈 아케이지 워라든지 프라시아 전기라든지 아니면 위메이드의 나이트 크로우 같은 경쟁 신작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매출 비중을 차지하는 게 결국엔 모바일 리니지인데, 이 경쟁 신작들이 3, 4월에 많이 나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매출 순위가 많이 빠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2분기 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실적 부진의 우려로 작용을 했던 거고, 실제로 추정치 또한 많이 낮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투자자분들도 많이 우려를 하고 계신데, 그런 와중에 이제 TL이 이제 CBT가 진행되는데 여기 반응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주가가 많이 빠졌고, 다만 6월 이후에는 다시 리니지 IP 매출 순위가 다시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3분기 실적까지 2분기만큼 좀 부진할 것이라는 우려는 좀 약간 잠식된 가운데 좀 향후의 행보가 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W게임즈는 좀 어떨까요? W게임즈는 이게 원래 분기별로 보면 크게 실적에 편차가 있는 회사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 2분기도 W게임즈는 크게 실적에 편차는 없을 것 같은데, 여기에는 하반기 때 있는 뭐 신사업들, 뭐 예를 들면 스킬 게임이라든지 아이게이밍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좀 달라질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게임즈 전체가 약세다 보니까 이렇게 실적에 대한 변화가 크지 않은 W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이제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이제 PR만 좀 많이 낮아진 상황이어가지고 뭐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뭐 안정적인 부분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나쁘지 않은 그런 게임의 그런 트렌드를 갖고 있는 종목들도 지금 사실 게임 업종 자체가 워낙 좋지 않다 보니까 계속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카오 게임즈도 사실 계속 신저가를 경신을 했어가지고 좀 안 좋을까 봐요.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실적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아케이지 워가 3분기 말에 출시가 돼서 이 아케이지 워라는 IP가 온기 반영되는 시점이 이제 이번 2분기인데, 그래서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카카오 게임즈의 메인 IP 중 하나인 오딘 매출이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오딘도 결국에는 그렇게 많은 신작들 쪽에서 경쟁에 이제 출혈이 생겼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기대했던 것만큼은 이제 안 나올 것이다라는 레포트가 많이 나왔고,
문제는 이제 결국에는 이제 3분기, 4분기 실적이 될 텐데 네. 최근에 카카오 게임즈가 또 신작이 발표가 됐습니다. 네. RS 라이즈 오브 가디언즈라는 신작이 발표가 네. 됐는데 아무래도 초반 지금 매출 순위는 시장의 기대치에 좀 많이 못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좀 신저가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뭐 새로 나온 신작 두 종 모두 다 이제 퍼블리싱 게임이다 보니까 약간 더 안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신작이 있으려면 아무래도 반영이 되려면 자체 개발하는 그런 게임들이 훨씬 나을까요?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이게 물론 그러니까 개발 자회사를 두고 퍼블리싱을 완전히 퍼블리싱하는 회사도 있는데 네. 개발 자회사를 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케이즈워 같은 경우에는 지분을 좀 가지고 있고요. 엑셀 네. 게임즈로 지분을 좀 가지고 있고 오딘도 그런 경우고. 근데 RS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퍼블리싱 게임이다 보니까 수익성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좀 더 IP, 그러니까 많은 게임들, 퍼블리싱 전문으로 하다 보니까 많은 게임들을 출시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는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1분기, 2분기, 3분기에 나온 신작들이 조금 다 시장의 기대치를 못 미치다 보니까 네. 주가가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카카오 게임즈까지 함께 또 들어봤습니다. 넷마블은 좀 어떨까요? 그래도 그나마 게임주들 가운데서는 몇 번 반등도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런 것 같은데요. 넷마블의 주가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 편이죠. 왜 네. 그러냐면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영업 적자로 돌아선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네. 그러다 보니까 모멘텀적인 측면에서 많이들 접근하시는 것 같은데 뭐 연초에 넷마블이 중국 쪽 판호 발급 받으면서도 좀 그렇게 좀 맞아요. 뛰었던 네. 부분들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2분기 실적만 말씀을 드리면 사실 뭐 적자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실적에서의 좀 유의미한 변화는 아직까지는 힘들고요. 결국 그러면 하반기 때 결국엔 두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가 중국 판호 발급 받은 게임이 중국 내에서 얼마만큼 성과를 거둘 수 있느냐가 네. 첫 번째일 것 같고 두 번째는 국내에 이제 모바일 게임을 이제 매달 출시하기로 이제 넷마블에서 발표를 했는데 며칠 전에 시네탑, 그러니까 웹툰 시네탑 IP를 활용한 네. 신작이 출시가 됐는데 이게 시장의 기대치가 좀 많이 없었어요. 많이 없었는데 앱스토어에서 이제 어제 날짜 기준으로 이제 매출 순위를 1위를 기록을 하면서 단기에 좀 좋은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어제 소프트웨어 업종이 특히나 강세였던 시장에서 좀 좋은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들이 하반기에 어떻게 될 건지가 결국에 넷마블의 주가 향방에 좀 좌지우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넷마블이 좀 여러 종목들의 지분을 좀 갖고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넷마블이 NC소프트도 가지고 있고 하이브도 가지고 있고 네. 코웨이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반영이 돼서 오르거나 하진 않을까요? 하이브도 사실 주가 흐름이 괜찮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주가 흐름을 보면 하이브가 주가 흐름이 괜찮고 NC소프트랑 이제 코웨이요? 코웨이가 네. 지금 주가 흐름이 안 좋아가지고 그런 두 부분에 좀 가지가. 상쇄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계속해서 뭐 지분 매각에 대한 기사도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넷마블이 차입금을 이제 상환하는 데 있어서 네. 이제 주식담보대출을 좀 받고 있는 게 있어서 단기에 이게 지분 매각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는 의문이긴 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마지막으로 크래프톤도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2분기 전망이 좀 어떨까요? 1분기 때 크래프톤이 굉장히 이제 호실적을 나오면서 주가도 굉장히 좋았는데 2분기 때는 아무래도 눈높이를 좀 낮추자라는 게 시장의 의견이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PC 같은 경우에도 PC 배틀그라운드 같은 경우에도 1분기 때 워낙 매출을 많이 땡기다 보니까 2분기 때는 좀 슬로우 다운하는 모습을 보였고 모바일도 이제 중국의 화평정형이 1분기가 성수기인 반면에 네. 2분기는 좀 비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매출단에서 좀 추정치가 많이 내려와 있는데 아무래도 3분기,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이 다시 탄력을 얻으면서 좀 매출 반등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몇 달 전에 이제 있었던 인도 BGMI 배틀그라운드 펍지 모바일이 네. 이제 서비스가 재개되면서 매출 반영이 좀 이루어질 것 같고요. 그래서 3분기 때는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시점이고 네. 이제 온기 반영되는 시점, 그러니까 이제 완전 탄력을 받는 시점은 4분기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게임 종목들 전반적으로 2분기 실적에 대해서 종목별로 들여다보고 있는데 확실히 좀 하반기쯤에나 되어서야 기대를 해볼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서두에 말씀을 주셨지만 실적 부진이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모바일 게임 시장 침체가 지속이 되고 있다는 점 참고를 해보셔야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실적 부진이 좀 장기화되고 있는데 좀 언제까지 이럴까요? 아무래도 지금 게임사들이 모바일 게임 시장이 계속해서 침체기를 맞고 있다 보니까 변화하려고 많이들 시도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모바일 게임 내에서 변화를 시도하는 것도 있겠지만 플랫폼을 다양화한다든지 그런 부분에서도 시도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새로운 변화를 시도한다라는 거는
좀 더 그런 부분에서의 시행착오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게임주마다 좀 편차는 심하겠지만 당분간은 어떤 과거와 같은 높은 성장률의 매출 성장률은 좀 기대하기 힘들지 않을까. 다만 지금 주가가 많이 낮아져 있는 상황에서 네. 눈높이가 낮아져 있는 상황에서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한 회복의 가능성을 보이는 개별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단기의 주가가 반등하는 여지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말씀 주신 대로 굉장히 여러 가지 좀 신사업들을 많이들 준비를 하고 좀 메타버스라든지 그런 것들도 접목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뭐 블록체인, 메타버스 이런 신사업들 게임주들의 이 주가에 좀 잘 도움이 될지 궁금해요. 현재 사업 상황들이 좀 어떨까요? 그게 메타버스도 그렇고 블록체인도 그렇고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게임사들이 열정적으로 맞아요. 프로젝트에 대한 네. 진행을 했었고 또 투자자분들도 거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아시겠지만 최근에는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치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게임사 내부적으로도 그런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AI도 그렇고 뭐 메타버스도 그렇고 블록체인도 그렇고 게임사별로 이제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부분은 맞는데 이 부분들이 결국에는 어디로 이어져야 되냐면 게임으로 이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게임사가 결국엔 중요한 건 게임을 재밌게 만드는 거고 그렇죠. 게임을 재밌게 만드는 수단으로서의 그런 부분들이 활용이 돼야 되는 부분들인데 아직까지는 좀 기술적으로나 아니면 유저 호응적으로나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프로젝트들이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기대감을 가져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시점보다는 네. 그런 스탠스보다는 이게 어떤 아웃풋을 내고 나서 이런 프로젝트들이 나와서 우리가 이런 게임에 적용을 했습니다 라고 나오고 나서 실제로 어떤 부분에서 게임성의 요소를 많이 증가시켰는지를 보고 판단하고 나서 들어가도 저는 늦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게임 종목들 가운데서 그런 사업들을 좀 그나마 좀 어느 정도 연관 있게 하고 있는 기업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근데 이 게임사마다 뭐 블록체인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있는 회사, 네. 뭐 예를 들면 위메이드라든지 컴투스 같은 회사들이 있고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는 뭐 아무래도 뭐 크래프톤이라든지 뭐 네. 펄업스 같은 그런 회사들이 있을 것 같은데 좀 그것도 구분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최근 모바일 게임이라든지 RPG류 같은 경우 게임 만드는 회사들은 AI 쪽을 또 많이 좀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구분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직까지는 좀 기대감이 좀 많이 떨어지고 그동안은 잘 갔었는데 또 이런 동력이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게임주들의 모습까지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게임주는 하반기에 기대할 수 있는 게 신작에 대한 모멘텀일 것 같은데 하반기에 있을 만한 신작들 어떤 게 좀 있을까요? 게임사별로 지금 뭐 보면 3분기 때는 아마 네오위지의 피해 거짓이 시장에서 네. 제일 관심일 것 같아요. 최근에 주가가 좀 안 좋았던 부분들은 아무래도 피해 거짓 사전 판매량에 대한 우려가 좀 많이 작용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네오위지 같은 경우에는 9월 19일에 이미 출시 일정을 확정을 지었기 때문에 이 3분기 때 가장 큰 화두는 네오위지 피해 거짓일 것 같고 네. 3분기 때 그 외에는 뭐 카카오 게임즈의 가디스 오더라든지 아니면 크래프톤도 큰 이제 대규모 신작은 아닌데 이제 네. 디펜스 더비라고 하는 이제 소규모 이제 모바일 게임을 낸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4분기 때는 NC소프트의 TL이 가장 큰 관건일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신작들이 지금 하반기에 앞두고 있는데 그런데 최근에 좀 안타까운 것은 과거와 다르게 신작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우려감이 계속해서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야구에 좀 비유하자면 아무래도 연타석으로 이제 안타를 지금 못 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다음 타석에 대한 기대감도 좀 많이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게임사들이 이 우려감을 지우고 얼마만큼의 흥행을 낼 수 있느냐. 반대로 말하면 흥행을 냈을 때 그런 우려감들이 한 번에 불식시키면서 좀 주가의 큰 이제 변동성으로 나갈 수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네. 다만 아직까지는 우려감이 좀 더 크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게임 종목들이 만약 신작이 실망이 되면 여기서도 더 빠질 여지도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게임주가 그러니까 올해 초부터 계속해서 주가 하락을 맞았었는데 올해 초도 계속해서 그런 얘기는 많았어요. 이제 바닥을 어느 정도 찍은 게 아닌가, 그쵸, 바닥을 어느 네. 정도 찍은 거 아닌가 이렇게 말씀이 많았는데 왜 계속해서 주가가 빠지고 있냐면 결국엔 두 가지 관점에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기존에 있던 게임 매출이 하향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게임 같은 경우에는 출시 이후에 하향 안정화되는 구간, 그러니까 처음에 매출이 굉장히 잘 나왔다가 쭉 빠지는 구간을 1년 정도 거쳤다가 네. 그 다음에는 어느 정도 하향 안정화되는 구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구간 안에 접어들었을 때는 게임 매출이 이제 YOY라든지 QOQ라든지 좀 크게 편차가 없는데 아무래도 시장 자체가 많이 나빠지면서 아니면 경쟁 신작들이 나오면서 실적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기대했던 신작들이 실적이 그만큼 안 나오는 경우가 있죠. 네. 그럼 이제 실적 밸류에이션이 빠지면서 주가도 그만큼 빠지게 되는 거고 신작이 잘 안 나오게 되는 것도 문제가 있겠지만 신작이 연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럼 당연히 그런 부분들도 실적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부분들도 좀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게임 종목들 조금 답답하실 것 같아요. 이미 뭐 물리셨다는 분들도 좀 있으신 것 같고, 게임주들 좀 신작들이 잘 돼야 실적도 반영이 되고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반기로 일단 기대감을 넘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제 중국 파노, 외자 파노 같은 걸로 저희가 많이 좀 게임 종목들이 들썩이기도 했었으니까요. 좀 기대할 수 있을 만한 중국발 호재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연초에 네, 먼저 목을 가다듬으셔도 해요. 네, 사실은 뭐 연초에는 이제 중국들이 매달 판호 발급이 좀 나오게 되면서 관련 종목들이 많이 오르고 좀 그런 모멘텀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중국발 호재를 저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시점일까요? 실제로 말씀 주신 것처럼 중국에서 판호 발급이 우리나라 외자 판호 발급된 게 지난해 12월이랑 올해 3월이었잖아요. 네. 근데 중국 내자 판호 발급이 매달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어요. 이번 달 7월 달에도 내자 판호 발급이 진행됐기 때문에 지금 중국 내에서 신작들이 굉장히 많이 출시되려고 앞두고 있기도 하고 네. 국내 이제 외자 판호 발급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기대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국 쪽에서 아무래도 판호 발급이 된다라고 하면 단기에 이제 게임사들 주가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또 이거는 유념해서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네. 아무래도 추후에 게임에서 판호 발급을 받으면 게임도 전반적으로 이익을 받는 게 아니라 좀 더 개별 종목에만 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과거에는 이제 판호 발급 받는다는 거의 의미가 뭐냐면 실적을 의미를 했었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판호 네. 발급을 받으면 중국 안에서 있던 매출을 가져올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문제점이 과거처럼 중국 시장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라는 시각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네. 판호 발급을 받은 이후에도 주가가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그림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게임을 낼지에 대한 시장에서의 의문점 아니면 뭐 그런 부분들도 좀 작용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게임성을 낼 수 있는지 사전 예약자 수가 얼마만큼 늘어나는지 현재 중국 내에서 유저들이 어떤 게임들을 좋아하는지도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약간 화장품이 좀 생각나는 것 같은데 화장품 종목들도 요즘 보면은 뭐 후라든지 잘 나가던 브랜드들이 좀 중국에서 브랜드력이 떨어진다고 하던데 그럼 게임들도 요즘은 중국에서 약간 우리나라 게임이 좀 메리트가 사라지고 있나요? 그게 몇 가지 이유를 좀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국내 이제 그러니까 국내가 이제 중국에서 판호 발급을 못 받은 지가 2017년, 그러니까 사드 사태 이후로 굉장히 오래됐었거든요. 네. 근데 그동안 중국 내 게임 개발력이 엄청나게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사실 좀 나쁘게 말하면 중국에서 카피 게임들이 되게 많았어요. 네. 국내 게임들을 계속 가져가서 카피 게임이 많았는데 이제는 중국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게임들의 어떤 그런 퀄리티도 굉장히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오히려 중국 게임이 국내 게임 매출 순위에서 상위권을 유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 정도로 중국 내 게임 순위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그게 첫 번째로 이제 들어갔을 때 중국 내에서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느냐가 문제점이 되는 것 같고 두 번째는 국내 게임사가 중국의 게임 출시를 너무 많이 오랫동안 못하다 보니까 네. 중국 내 게임 트렌드를 좀 못 가져가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계속해서 중국 내 게임을 내보고 그 국가의 게임을 내봐야 네. 아 게임 유저들이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이런 그쵸. 식으로 해야 되는구나라는 부분들인데 그런 경험이 부족하다라는 게 두 번째 문제점이고 그리고 세 번째 좀 우려되는 점은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내 판호 발급이 한국에만 되는 게 아니라 내자 판호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어요. 그렇군요. 다르게 말하면 경쟁 신작들이 많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난해 중국이 굉장히 판호 발급에 대해서 제한적인 입장을 보이다가 이번에 본무 터지듯이 이제 판호 발급이 나오면서 네. 어떻게 보면 경쟁도 치열해진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우려되는 점들도 존재한다라는 부분들을 투자자분들께서는 감안하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중국 상황도 좀 녹록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게임 종목들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지만 그나마 좀 볼만한 토픽 종목 어떤 걸 좀 꼽아주시겠어요? 저는 펄어비스를 말씀드리고 펄어비스요? 싶어요. 네. 펄어비스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모바일 게임에 대한 우려가 좀 적은 종목이기도 네. 하고 주가가 지난해 올해 연초까지만 해도 굉장히 많이 빠져 있기도 했었는데 지금 현재 이게 펄어비스에 가장 크게 작용했던 우려가 뭐였냐면 결국엔 신작 붉은 사막 이제 출시에 대한 연기 지연이 계속해서 주가에 악영향으로 미쳤었는데 네. 아직까지는 지금 내년도 상반기에 붉은 사막 출시를 앞두고 연기라든지 이런 모습은 안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하반기 때 개발 완료가 되고 8월에 있는 이제 독일에 있는 게임스컴이라는 게임쇼에도 출품이 예정되기 때문에 좀 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모멘텀을 좀 튼실하면서 실적이 여기서 좀 더 빠지기도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근데 최근에는 또 검은 사막 PC
검은 사막이 유저 트래픽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기 네.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주가 하방을 좀 다지는, 바닥을 다지는 요소를 작용되지 않을까. 그래서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것 중에 이제 검은 사막 저도 좀 궁금했는데 사실 출시된 지는 꽤 된 게임이더라고요. 그쵸. 근데 최근에 좀 트래픽이 증가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국내에서 로스트아크라는 네. 게임, 스마일게이트 로스트아크라는 게임이 운영상의 문제점이 좀 있었어요. 최근에 네.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으면서 유저들의 불만감이 굉장히 좀 많아졌었어요. 그래서 유저들이 좀 대거 이탈하는 사태가 벌어졌었는데 소위 말하는 난민이라고 하죠. 이 유저 난민들을 받은 게 이제 검은 사막. 아, 네.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게 이제 유저들이 들어갔는데 아무래도 장기화된 게임이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뭐 게임 쪽에서는 고인물들이 많은데 네. 유저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유저들을 위한 친화적으로 아무래도 좀 컨텐츠를 가져가고 이런 부분들의 노력들이 네. 좀 긍정적으로 작용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게임주 토픽으로는 펄어비스까지 저희 함께 분석을 해봤습니다. 네, 일부 이렇게 쉬운 산업 읽어주기 시간에서는 저희 게임 종목들 참 오랫동안 부진했는데요. 부진의 이유 그리고 반등할 수 있을지 모멘텀들 그리고 종목까지 자세하게 살펴드렸습니다.